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돈을 주운 적 있나요? 아니면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지는 꿈을 꿔본 적은요?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주는 신호일까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거액의 복권을 맞췄고 이후 현실에서 실제로 큰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과연 꿈에서 본 돈이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꿈에서 돈과 관련된 미스터리한 14가지 사례를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일길에서 투둑한 돈다발을 주운 꿈. 꿈속 상황.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골목에서 이상하게도 바람이 한 장, 두 장, 지폐를 날리고 있었어. 처음엔 휴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5만원짜리였던 거야. 이게 뭐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아예 돈다발이 뭉텅이로 놓여 있는 거야. 심장이 두근거렸어. 이거 내가 주워도 되는 건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돈다발을 주웠어. 손에 묵직하게 잡히는 감촉이 너무 리얼했어.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경찰차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돈을 훔친 것처럼 쫓기는 느낌이 들었어. 그제야 이거 진짜 내 돈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현실에서 벌어진 일. 이 꿈을 꾸고 며칠 뒤 진짜로 돈과 관련된 일이 생겼어. 평소 안 사던 복권을 친구랑 장난삼아 샀는데 웬걸? 소소하게라도 당첨이 된 거야. 몇십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갑자기 굴러들어온 돈이라 신기했어. 혹시나 싶어서 꿈 해몽을 찾아봤더니 길에서 돈을 줍는 꿈은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역시 꿈이 현실을 암시하는 건가 싶었어. 이 지갑을 잃어버린 꿈. 꿈속 상황.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었어. 그러다 문득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지갑이 없는 거야. 순간 당황해서 가방을 다 뒤져봤는데도 없고 내가 앉았던 의자 밑도 살펴봤는데 흔적도 없는 거야. 이상하게도 종업원한테 물어봐도 CCTV를 봐도 아무도 내 지갑을 가져간 게 아니었어. 마치 지갑이 마법처럼 증발해버린 느낌이었어. 결국 나는 돈이 없어서 계산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친구가 대신 계산해줬는데도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 현실에서 벌어진 일. 이 꿈을 꾸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진짜 내 카드에서 이상한 결제 내역이 뜬 거야. 내가 이걸 언제 샀지? 하고 확인해보니까 누가 내 카드 정보를 도용한 거였어. 다행히 바로 카드사에 연락해서 피해를 막긴 했는데 꿈속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게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건가 싶더라고. 가끔 꿈이 진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삼돈 벼락을 맞은 꿈. 꿈속 상황. 한밤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돈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5만원짜리 지폐들이 막 휘날리면서 내 주위에 쌓였어.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점점 욕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두 손으로 정신없이 지폐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주워도 손에서 빠져나가듯 사라지는 거야. 마치 모래알을 쥐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돈은 잡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란다라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깼지. 현실에서 벌어진 일. 이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뒤 진짜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어.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는데 보너스 금액이 평소보다 2배나 많았던 거야. 너무 기분 좋았지. 그런데 동시에 돈이 들어온 만큼 바로 써버리는 일도 생겼어. 차를 수리해야 해서 목돈이 나가고 급한 일로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됐거든.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어. 그때 꿈에서 돈이 손에서 빠져나갔던 게 떠올랐어. 돈이 들어와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구나 싶었어. 4로또 번호가 보인 꿈. 꿈속 상황. 꿈속에서 어떤 낡은 복권 가게에 들어갔어. 주인 할아버지가 나를 빤히 보면서 이 번호를 기억해둬라 하면서 숫자 6개를 적어줬어. 신기하게도 숫자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고 나는 필사적으로 외우려고 했어. 그런데 막상 꿈에서 깨고 나니까 숫자가 흐릿해지고 하나둘 잊혀지는 거야. 필기라도 해둘 걸 싶어서 급하게 메모를 했는데 확실한 숫자는 4개밖에 기억이 안 났어. 현실에서 벌어진 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억나는 숫자로 복권을 샀어. 기대도 안 했는데 진짜 그 4개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거야. 물론 1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당첨됐어. 이게 그냥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꿈이 힌트를 준 건지 너무 신기하더라고. 지폐가 점점 사라지는 꿈. 꿈속 상황. 지갑에 돈이 가득했는데 이상하게도 한 장씩 사라지는 거야. 10만 원이 있다가 8만 원, 5만 원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텅 비었어. 손으로 꼭 쥐어도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 현실에서 벌어진 일. 이 꿈을 꾼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어.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친구 결혼식 축의금까지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 돈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육돈을 물에 빠뜨리는 꿈. 꿈속 상황. 어느 여름날 나는 강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선선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지.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손을 넣어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설마 하면서 강물을 내려다봤는데 웬걸? 내 지갑이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거야. 미친 듯이 뛰어들어서 잡으려 했지만 손끝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아 버렸어. 결국 나는 지갑을 놓치고 말았고 허탈하게 물가에 주저앉았지. 그때 옆에 있던 낯선 노인이 나를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더라고. 현실에서 벌어진 일. 이 꿈을 꾸고 며칠 뒤 진짜 기막힌 일이 생겼어. 평소에 신중하게 투자하던 내가 친구 추천으로 주식에 덜컥 돈을 넣었는데 단 며칠 만에 폭락한 거야. 너무 황당하고 허탈해서 멍해졌어. 꿈에서 지갑이 물속에 가라앉던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더라고.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미리 암시한 게 아닐까 싶었어. 칠돈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꿈. 꿈속 상황. 나는 한적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 손에는 빳빳한 지폐 뭉치가 들려 있었지.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까지 불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가 내 어깨를 확 잡는 거야. 순간적으로 움찔했는데 그 사람이 내 손에 있던 돈을 낚아채고 도망가기 시작했어. 나도 필사적으로 쫓아갔지. 골목을 지나고 시장을 지나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더니 결국 그 도둑을 놓치고 말았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지갑이 텅 비어있는 걸 보면서 절망감에 휩싸였어. 현실에서 벌어진 일. 꿈을 꾸고 얼마 안 지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끊어버린 거야. 처음엔 단순한 실수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없더라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 꿈에서 돈을 빼앗겼던 게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건가 싶어서 너무 허탈했어. 팔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꿈. 꿈속 상황. 나는 작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었어. 안에 동전 몇 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저금통 안에서 지폐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 하지만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는 거야. 나는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고 돈을 한 움큼 쥐고 하늘로 던지며 기쁨에 춤을 췄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축하해줬고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현실에서 벌어진 일. 꿈을 꾼 다음 주 회사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성과급이 나왔어. 원래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팀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를 받게 된 거야. 또 부모님이 예전에 저축해둔 적금을 찾아서 나한테 일부를 주셨는데 꿈에서처럼 돈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느낌이었어. 평소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 그 돈이 하늘에서 사라지는 꿈. 꿈속 상황. 길거리에서 돈을 세고 있었어. 5만원짜리 지폐를 한 장, 두 장 세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내 손에서 돈이 훅 날아가 버린 거야. 나는 당황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돈을 잡으려고 했지만 손을 뻗을 때마다 돈은 더 멀리 날아갔어. 결국 마지막 한 장까지 사라져버렸고 나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허탈하게 서 있었어. 현실에서 벌어진 일. 꿈을 꾼 후 며칠 뒤 갑자기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어. 프로젝트가 꼬이면서 비용이 초과됐고 결국 내 월급에서 일부를 보전해야 했거든. 또 한 가지는 원래 계획했던 여행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나가면서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니 꿈속에서 돈이 날아가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역시 돈이란 게 잡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꿈. 꿈속 상황. 내가 어느 낡은 창고에 들어갔어. 안에는 수북하게 쌓인 돈이 있었어. 나는 깜짝 놀라서 그 돈을 내 가방에 마구 집어넣었지. 그런데 갑자기 창고 문이 닫히고 누군가가 내가 가진 돈은 전부 사라질 거야 라고 속삭였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가방 속 돈이 한 장 한 장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나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현실에서 벌어진 일. 꿈을 꾸고 난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내가 가입한 투자 상품이 갑자기 손실을 보면서 큰 돈을 잃었거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커졌고 결국 전부 정리하고 나왔어. 꿈속에서 한순간에 돈이 사라졌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돈을 다루는데 더 신중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어.
10일. 금고 속에서 금을 발견하는 꿈. 꿈속 상황. 나는 오래된 금고 앞에 서 있었어. 열쇠를 꽂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그런데 안에 빛나는 금괴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 나는 너무 놀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 조심스럽게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손에 느껴지는 묵직한 감촉이 너무나도 현실 같았어.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 현실에서 벌어진 일. 이 꿈을 꾼 후 아버지께서 오래된 은행 계좌를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적금을 찾았어. 그리고 그 돈을 내 학자금 대출 갚으라고 주신 거야. 마치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은 느낌이었어. 꿈속에서 금고를 여는 장면이 현실에서 묵혀뒀던 돈이 나오는 걸 암시했던 것 같아. 12. 길거리에서 돈을 주운 꿈. 현실에서 뜻밖의 보너스를 받다. 꿈속 상황. 김정민 씨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평소에 다니던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 여기저기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 1,000원짜리, 만원짜리, 심지어 5만원짜리까지 섞여 있어서 마치 누군가 실수로 돈을 흘린 것 같았다. 이거 뭐야? 이 돈 다 주워도 되는 건가? 그는 망설이다가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한 장, 두 장, 세 장 신나게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울수록 돈이 계속 나왔다. 심지어 주머니는 이미 가득 찼는데도 바닥에는 끝없이 돈이 쏟아지고 있었다. 대박이다. 이 돈만 있으면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해외여행 가도 되겠는데? 그는 환희에 차서 돈을 가득 안고 집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주머니 속 돈들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가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지만 손에 닿기 직전마다 종이 조각처럼 사라졌다. 결국 남은 건 단 한 장의 지폐뿐이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돈이 진짜 내 돈일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꿈에서 깨어났다. 꿈을 꾸게 된 배경. 정민 씨는 최근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를 봤을 때 연봉이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였고 오히려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불안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당장 로또라도 맞아야 하나? 언제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고 아마 그런 고민이 꿈에 반영된 것 같았다. 꿈 이후 현실 변화. 정민 씨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기분이 이상했다. 특히 마지막에 들은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돈이 진짜 내 돈일까? 그는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길에서 돈을 줍는 꿈 해몽을 찾아보았다. 대부분의 해몽에서는 뜻밖의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에이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렇게 별 기대 없이 출근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연봉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연말 보너스까지 추가로 지급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게 뭐야? 진짜 돈이 들어왔어. 순간 꿈속에서 돈을 주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물론 현실에서는 길에서 돈을 줍지는 않았지만 결국 원하던 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 후 정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현실에서도 좋은 일이 생겼어. 꿈이란 게 진짜 뭔가를 암시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중요한 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겠지? 그는 그날 이후 재물운이 따를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자기 개발을 시작했다. 13. 거액의 복권 당첨. 꿈. 현실에서 뜻밖의 횡재가 찾아오다. 꿈속 상황. 박성훈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그는 동네 복권 판매점에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가게 안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벽에는 커다란 숫자들이 떠다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무심코 복권 한 장을 집어들었는데 판매원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1등 당첨이네요. 그 순간 종이 한 장이 손에서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당첨 번호가 적힌 화면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환호하는 사람들, 축하 꽃다발, 수표를 건네는 은행 직원까지 모든 것이 현실처럼 생생했다. 그는 기쁨에 차서 소리쳤다. 이게 진짜라고? 내가 1등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 강한 빛과 함께 눈앞이 하얘지면서 꿈에서 깨어났다. 꿈을 꾸게 된 배경. 성훈 씨는 최근 경제적으로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월급이 오르지 않았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내 집 마련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원룸에 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평소에도 한 방에 인생이 바뀌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기에 그런 간절함이 꿈에 반영된 것 같았다. 꿈 이후 현실 변화. 성훈 씨는 그날 아침 꿈이 너무 생생해서 어쩐지 기분이 묘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복권 판매점에 들러 꿈에서 샀던 것과 같은 숫자를 골라 한 장 구입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5등 당첨이라는 뜻밖의 행운을 얻었다. 물론 1등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와 기뻤다. 그 후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운이 나한테도 따라오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걸까? 그는 복권 당첨을 계기로 작은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을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금융 공부를 하면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우연히 투자한 종목이 급등하면서 그는 그동안 모았던 돈의 5배를 벌게 되었다. 결국 꿈에서 시작된 작은 행운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그의 인생도 달라졌다. 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다. 단순한 꿈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난 이 꿈이 나한테 뭔가 중요한 신호였다고 생각해. 그때 만약 꿈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똑같았을 수도 있어. 14.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찾는 꿈.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유산을 봤다. 꿈속 상황. 김대현 씨는 꿈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은행에 들어섰다. 은행 내부는 어딘가 현실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말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곳은 평범한 은행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창구 직원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대현 씨는 봉투를 내밀었다. 직원이 그것을 받아들고 서류를 확인하더니 곧장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몇 분 뒤 돌아온 직원이 그에게 커다란 서류를 내밀었다. 김대현님, 상속된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는 당황했다. 상속된 금액? 난 그런 거 요청한 적 없는데. 그가 서류를 보니 금액이 50억 원. 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진짜야? 내가 이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대현 씨는 서류를 들고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걸 서명하면 내 것이 되는 건가? 그가 펜을 잡으려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다. 안 돼. 그걸 받아선 안 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강한 저항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며 꿈이 깨졌다. 꿈을 꾸게 된 배경. 대현 씨는 평소에 금전적인 걱정이 많았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크지 않아 항상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최근에는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터였다. 게다가 몇 달 전부터 친척들 사이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꿈 이후 현실 변화. 꿈에서 깨자마자 대현 씨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그 돈이 내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받아선 안 될 돈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몇 주 뒤 정말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던 먼 친척 한 분이 세상을 떠났고 대현 씨의 이름이 유산 상속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속된 금액은 꿈에서 본 것만큼 거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다. 설마 이게 꿈의 예언이었을까? 그는 꿈속에서 느꼈던 받아도 되는 돈인가? 하는 찝찝함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정당한 상속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대현 씨는 유산을 상속받았고 그 돈을 활용해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꿈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 했던 걸까? 돈이란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이후 돈을 쉽게 벌거나 얻으려 하기보다는 더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15. 길거리에서 돈이 쏟아지는 꿈. 현실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다. 꿈속 상황. 김성훈 씨는 어두운 밤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골목길을 따라가던 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찰랑찰랑. 낯선 소리에 발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건물 옥상에서 갑자기 지폐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심지어 달러까지 섞여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주변으로 쏟아져 내렸다. 뭐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미친 듯이 돈을 줍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손에 한 움큼씩 집어들었고 어떤 사람은 비닐봉지를 꺼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성훈 씨는 처음에는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내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나도 주어야지. 그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기 시작했다. 손에 가득 찰 만큼 모았을 때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돈이 만질 때마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다. 뭐야? 이게 왜 없어져? 놀라서 다시 돈을 줍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잡히지 않았다. 심지어 이미 손에 쥔 돈마저 연기처럼 사라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방금까지 돈을 들고 환호하던 사람들 역시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이상하다. 내 돈이 어디 갔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허공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앞의 돈에 집착하지 마라. 진짜 돈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 말과 함께 세상이 흔들리더니 성훈 씨는 쏟아지는 돈과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눈을 번쩍 뜨며 꿈에서 깨어났다. 꿈을 꾸게 된 배경. 성훈 씨는 최근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다. 주식과 코인을 하면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거액을 넣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남들은 다 대박 난다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이지? 그는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고 있었고 어디서든 한 방에 큰 돈을 벌 방법만을 고민하고 있었다. 꿈 이후 현실 변화. 이 꿈을 꾼 후 성훈 씨는 가만히 앉아 꿈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눈앞의 돈에 집착하지 마라. 진짜 돈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는 이 꿈을 단순한 헛된 망상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했던 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후 그는 급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현실적인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놀랍게도 몇 개월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가 창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사업이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건 진짜 돈을 만드는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몇 개월 후 투자 손실을 만회할 만큼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헛된 돈을 줍다가 다 사라졌던 게 의미하는 게 이거였나? 결국 쉽게 얻는 돈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후에도 돈을 벌 때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꾸준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돈이란 게 단순히 운으로만 오는 게 아니더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노력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야. 16. 물속에서 반짝이는 금알을 발견하는 꿈. 숨겨진 재물운이 깨어나다. 꿈속 상황. 이진우 씨는 어느 순간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발밑에는 맑고 투명한 바닷물이 부드럽게 출렁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보던 그 순간 바닷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물체들이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은 신비롭고도 평화로웠다. 햇살이 바닷속까지 스며들며 부드럽게 흔들리고 손을 뻗을 때마다 수천 개의 금화들이 반짝였다. 이걸 다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는 허겁지겁 손을 뻗어 금화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쥘 때마다 금화가 모래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놀라서 다시 다른 금화를 잡아봤지만 마찬가지였다. 뭐야? 왜 사라지는 거야? 절망하며 바닷속을 헤매던 그는 저 멀리 거대한 황금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건. 그는 힘을 다해 헤엄쳐 상자 앞에 도착했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강렬한 빛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와 동시에 귀에 웅웅 울리는 듯한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다. 숨겨진 재물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갑자기 몸이 물 밖으로 튕겨오르듯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눈을 번쩍 뜨며 꿈에서 깨어났다. 꿈을 꾸게 된 배경. 진우 씨는 최근 부업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회사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 주변에서는 투자를 하면 돈이 금방 불어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쉽게 돈을 벌려는 마음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외에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다. 꿈 이후 현실 변화. 꿈을 꾼 후 진우 씨는 꿈속에서 들은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숨겨진 재물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쉽게 주려고 했던 그 말은 다 사라졌지만 깊이 숨어있던 황금 상자는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었다. 이게 혹시 내 안에 있는 재능을 활용하라는 뜻일까? 그는 평소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취미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꿈을 꾼 후 그는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해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점점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는 블로그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전자책을 출판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이후 그는 블로그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회사 외에도 부수입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숨겨진 재물, 그게 결국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는 투자나 한탕주의보다는 자신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을 쉽게 벌려는 사람들은 금화처럼 손에서 사라지는 돈을 쫓지만 진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황금 상자를 찾는 거야. 그는 이후에도 글쓰기와 콘텐츠 제작을 꾸준히 하며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갔다. 17. 낡은 지폐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꿈, 인생의 반전 기회. 꿈속 상황. 김태훈 씨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순간 바닥을 내려다보니 낡고 구겨진 지폐 뭉치가 널브러져 있었다. 뭐야? 돈이 왜 여기 떨어져 있지? 그는 조심스럽게 돈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가까이 보니 이건 너무 낡고 바스러질 것 같은 허름한 지폐였다. 이거 쓸 수나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니 골목 끝에 작은 구멍가게가 보였다. 태훈 씨는 지폐를 손에 쥐고 가게로 들어가 물었다.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가게 주인은 그의 손에 있는 지폐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낡아서 못 써. 그냥 버려. 실망한 그는 지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손끝에서 금빛이 번쩍이며 지폐가 빛나기 시작했다. 뭐야? 놀라서 손을 놓자 지폐가 허공에 떠올랐다. 그리고는 한 장 한 장 황금빛으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눈부신 황금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그와 동시에 가게 주인의 표정이 급변했다. 이건 진짜 가치 있는 돈이야.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 그의 손에 있는 황금을 보며 경탄했다. 이 돈을 나한테 팔면 어때? 아니야, 내가 더 비싸게 사줄게. 사람들은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이 황금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황금이 하늘로 떠올라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꿈을 꾸게 된 배경. 태훈 씨는 최근 회사에서 좌절을 맛보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성실히 일했지만 승진도 어렵고 월급도 변함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자신이 과연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꿈 이후 현실 변화. 이 꿈을 꾼 후 태훈 씨는 꿈속에서 본 황금빛 지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낡은 지폐가 황금으로 변했다고?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지금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어릴 때부터 디자인을 좋아했고 취미로 포토샵을 다뤄왔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며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후 그는 자신의 디자인 실력을 살려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프리랜서 작업부터 시작했다. 간단한 로고 디자인이나 배너 제작을 맡으며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고객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거 생각보다 수익이 괜찮은데?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결국 그는 회사를 퇴사하고 디자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낡은 지폐가 황금으로 변하는 꿈, 이게 결국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던 거야.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재능을 다시 발견했고 그것이 결국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 지금 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성공적인 삶을 살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18. 지갑 속 돈이 점점 늘어나는 꿈 예상치 못한 부의 흐름. 꿈속 상황. 이승준 씨는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 길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뭐지? 내 지갑이 원래 이렇게 두툼했나? 지퍼를 열어보자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폐가 들어있었다. 이게 다 뭐야? 분명히 10,000원 한 장밖에 없었는데. 놀라서 다시 꺼내보니 아까보다 더 많은 돈이 쏟아져 나왔다. 뭐야?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는 주머니를 뒤적였고 심지어 바지 속에서도 지폐가 우수수 떨어졌다.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이 저절로 증식하는 느낌이었다. 급기야 지갑을 닫아도 속에서 계속 돈이 차오르는 감각이 들었다. 주변 사람들도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다. 야, 저 사람 봐. 지갑에서 돈이 계속 나오고 있어. 어느새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바라보았고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목소리. 그 돈 내 거 아니야. 뒤돌아보자 검은 정장을 입은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제대로 사용한다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있어. 그 순간 그는 강렬한 빛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다. 꿈을 꾸게 된 배경. 승준 씨는 최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긴 했지만 늘 생활비에 쪼들렸고 저축은커녕 카드값을 갚는 것도 버거운 나날이 이어졌다. 도대체 돈이라는 게 왜 이렇게 내 손에 안 남는 걸까?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돈 걱정을 했고 가끔 복권이라도 사볼까 고민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기묘한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꿈 이후 현실 변화. 이 꿈을 꾼 후 승준 씨는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갑 속 돈이 계속 늘어나는 꿈,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는 처음엔 단순히 좋은 징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꿈속의 수상한 남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이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제대로 사용한다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있어. 이 말의 의미를 곱씹던 그는 자신의 돈 관리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계획 없이 돈을 쓰고 월급을 받으면 남는 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생활해왔던 것.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축할 돈이 남아날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소비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먼저 소득의 20%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 기반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필요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나 충동 구매 습관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 달, 2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통장 잔고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하다. 평소랑 똑같이 생활하는데 돈이 왜 안 부족하지? 그는 깨달았다. 돈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비상금 500만 원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이후 그는 소규모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식과 펀드를 조금씩 공부하며 자산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돈이 점점 늘어나는 꿈, 결국 이건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신호였던 거야. 지금 그는 예전처럼 돈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운용하는 법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결국 돈이란 건 마법처럼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불어나는 법이지. 이제 그는 더 이상 생활비에 쪼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며 목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다. 19. 돈을 줍는 꿈, 행운의 기회가 찾아온 순간. 꿈속 상황. 김도연 씨는 한적한 공원길을 걷고 있었다. 날씨는 화창했고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 조깅하는 이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저게 뭐지?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바닥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놓여 있었다. 와, 이거 주워도 되는 건가? 조심스럽게 돈을 집어드는 순간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지폐가 보였다. 또 있네? 이상하게도 바닥에는 5만 원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돈을 흘려둔 것처럼. 도연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돈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다 내 몫인가? 돈을 하나둘씩 주워 주머니에 넣었고 어느새 그의 손에는 두둑한 현금 다발이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면서 먼 곳에서 또 다른 지폐들이 휘날렸다. 마치 돈이 그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뭐야, 이건 완전 로또 맞은 거잖아.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돈을 줍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여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주머니에 넣었던 돈이 어느새 사라지고 있던 것. 뭐야? 내 돈 다 어디 갔어? 당황한 그는 다시 바닥을 살폈지만 방금 전까지 보였던 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돈을 쫓기만 하면 결국 빈손이 되는 법이야. 그 순간 도연 씨는 번쩍 정신이 들면서 꿈에서 깨어났다. 꿈을 꾸게 된 배경. 도연 씨는 최근 큰 재정적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었는데 최근 들어 수익이 급감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을까? 복권이라도 사야 하나? 아니면 단기 투자 같은 걸 해볼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돈을 줍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꿈 이후 현실 변화. 꿈을 꾼 후 도연 씨는 꿈속에 돈을 쫓기만 하면 빈손이 된다.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일까? 그는 꿈을 곱씹으며 자신의 상황을 다시 돌아봤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요즘 내가 너무 조급하게 돈을 벌려고만 했구나. 그동안 그는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불확실한 투자나 단기적인 수익을 쫓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의 니즈를 다시 파악하고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정비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기존 고객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매출이 점차 회복되었다. 역시 돈이란 건 무작정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야 따라오는 거구나. 그는 이 꿈 덕분에 마인드셋이 바뀌었고 사업도 점점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결국 돈이란 건 단순히 줍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야 따라오는 거였어. 현재 도연 씨는 예전처럼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을 살고 있다. 20. 돈을 잃어버리는 꿈미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 꿈속 상황. 이민재 씨는 바쁘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출근길 평소처럼 지하철역에 도착해 지갑을 꺼내려는데 지갑이 어디 갔지?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지고 온몸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지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설마 집에 두고 왔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에 분명 지갑을 챙겼던 기억이 났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거 안에 현금 50만 원이나 들어있는데. 급하게 다시 집으로 뛰어갔지만 집에도 지갑은 없었다.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이민재 씨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갑을 주었는데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다시 쿵 뛰었다. 아, 정말요? 어디 계세요? 민재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위치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런데 지갑을 돌려준 사람은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었다. 그는 조용히 지갑을 건네주며 말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남의 돈을 가져본 적은 없어. 조심하게 다녀. 민재 씨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감사 인사를 건넸고 꿈속 상황은 그렇게 끝이 났다. 꿈을 꾸게 된 배경. 이민재 씨는 최근 자신이 돈을 너무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사라지는 통장 잔고를 보며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돈을 조금이라도 더 저축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즉흥적인 소비 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런 돈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꿈 이후 현실 변화. 꿈에서 깨어난 후 민재 씨는 강한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내 재정 상태가 진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걸까? 그는 자신의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고 그동안 생각 없이 써온 소비 내역을 보며 깜짝 놀랐다. 필요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가 3개나 있었다. 그냥 심심해서 질렀던 쇼핑 품목이 한가득이었다. 외식비와 배달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 넘었다. 이러니까 돈이 모일 리가 없지. 그는 꿈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정리했다. 두 번째로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였다. 세 번째로 즉흥적인 소비를 막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한 달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동안 텅 비어있던 통장에 저축된 금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야 진짜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 같아. 그는 꿈을 통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